문장을 볼게요. 5월 영업이익표는 판매가 B2번에 있는 판매가하고 B3번에 있는 판매량, B5번의 생산원가, 임대료, 인건비를 이용해서 영업이익을 계산했어요. 자, 우리가 영업이익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런 자료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영업이익을 구하는 계산을 해놨다는 겁니다. 계산식일, 판매가에 판매량을 곱하고, 원가를 빼고, 등등 있겠죠. 그런 원리에 따라서 영업이익을 구하는 계산식을 계산해 놓은 표라는 거예요. 그 계산해 놓은 표인데, 데이터 표라는 기능 이용해서 판매가하고 판매량의 변동에 따라서, 자, 영업이익을 구하는 계산의 원리에 대한 식은 여기서 만들어 놨는데, 이 판매가 자리의 값하고 판매량 자리의 값이 변동되는 거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거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변하겠죠. 맞아요. 판매가가 달라지면, 또 판매량이 달라지면 영업이익은 이 판매가나 판매량에 영향을 받겠죠. 어떤 거에 영향받아요? 이거 5가지의 영업이익은 영향을 받는 계산식이에요. 그 중에서 요거 2가지의 변동에 따라서, 지금 오늘 할 데이터 표는 변동할 수 있는 것이 1가지이거나 또는 2개밖에 못 하거든요. 5가지의 변동 사항은 예상해 볼 수가 없고, 1개 내지 2가지 정도의 데이터의 변동 상황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계산식의 결과 답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이 데이터표입니다. 자, 다시 데이터를 보면서 한 번 더 설명하면요. 자, 이 계산식은 영업이익이라는 이 계산식은 수식 입력줄 보시면, 수식 입력줄을 보면 보기 더 힘들죠. 왜 이런 게 나왔나? 자, 수식 입력줄을 보시면 B4번 빼기 썸에 이런 식으로 해서 B5에서 B7, B5에서 B7, B4 빼기 B5에서 B7이라고 돼 있어요. 자, 이 영업이익식은 이 B4번 빼기 이 B4라는 건요. B4라는 건 B2 곱하기 B3, 판매가 곱하기 판매량을 2개를 곱하면 총 매출이 나오고, 매출 총액이 계산되어졌어요. 매출 총액은 이거 곱하기 이거라고요. 그죠? 매출 총액은 요거 2개를 16,000원짜리 3,000개 판매했어요. 그러면 매출 총액은 이거 2개 곱한 값이 매출 총액이 되죠. 그 다음에 생산 원가는 이거 2개 곱해서 이거 곱하기 0.25 곱하기 B3 해서 판매가에다가 판매량의 0.25를 곱했네요. 그죠? 판매가에 0.25를 곱한 값에 다시 판매량이 3,000개니까 3,000개를 곱하면 원가가 이만큼 들어갈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했고, 그 다음 임대료는 계산에 의해서 나오는 데이터는 아니죠. 임대료는 그냥 요 자체 숫자 값이고, 그 다음 인건비도 계산해서 나오는 거 아니죠. 그냥 인건비 이만큼 들 거고, 그럼 영업이익이라는 것은 이 판매가, 판매량, 매출총액, 생산원가, 임대료, 인건비, 이거에 영향을 받는 계산식이죠. 지금 요거 2개는 빠졌어도 요거 계산할 때 요거 계산했으니까 아무튼 다 영향을, 이 데이터들의 숫자가 변하면 영향을 받는 계산식이라는 겁니다. 일단 그거부터가 이해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 여기에 판매가 지금 여기 영업이익의 답은, 자, 1,800만 원이 영업이익입니다. 근데 판매가가 15,000으로 바뀌면요. 판매가가 15,000이 되면 영업이익은 이렇게 달라질 거라는 겁니다. 그죠? 판매가가 17,000이 되면요. 17,000원으로 판매를 했을 때, 이만큼 판매를 하게 되면 영업이익은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를 지금 저처럼 이렇게 숫자 하나씩 넣어가면서 이렇게 대입하면 이 영업이익이 얼마가 나오는지를 한참 해야 되죠. 근데 밑에 표를 보시면 밑에 표는 뭐냐면 판매가가 이렇게 달라지고 판매량이 이런 식으로 달라질 때, 자, 이 자리의 의미는 뭔가요? 이 자리의 의미는, 자, 요 자리에 답이라는 것은 판매량이 2,500이 되고 판매가가 14,000일 때의 영업이익 요 숫자 답인 거죠. 판매량이 2,500이 되고 또 판매가가 14,000이 됐을 때 그때 나온 요 답이 여기 적힐 답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판매량의 이 판매가에 대한 답이 요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은 다 요 자리는 이 판매량이 2,000이 되고 판매가가 13,000을 넣어주면 한 개 넣어볼까요? 자, 다시 요거의 답을 이런 데이터표라는 기능 이따가 같이 해보면 간단하게 계산되어지는데 데이터표가 없이 요 답을 하나 구하려면 이 자리에다가 13,000을 넣고 그다음 이 자리에는 2,000을 넣고 요렇게 했을 때 13,000과 2,000을 넣었을 때 영업이익 150만 그 답이 여기 적혀야 될 답이라고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지금 저처럼 하나씩 대입을 해서 이렇게 하면 이 표를 완성하라 하면 계산 몇 번 해야 돼요? 자, 몇 개입니까? 5개, 이거 6개, 30번을 여기에 2개의 데이터를 수정해서 30번을 계산해서 답을 구하잖아요. 자, 그걸 데이터표라는 기능으로 간단하게 끝낼 거라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럼 간단히 끝낼 수 있느냐? 자, 같이 할게요. 이제 따라 할게요. 의미를 설명드렸고, 자, 이 변하는 값들의 코너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요. 이꼴 기호 적고 우리가 원하는 영업이익, 우리가 영업이익의 답이 얼마가 되는지 그걸 알아보고자 하죠. 그래서 그 계산식이 있는 셀을 클릭해서 엔터를 치면 판매가 한 개만 바꿔볼게요. 판매가를 15,000으로 수정하면 자, 이꼴 영업이익 B8번 셀 했기 때문에 이게 수정되면 여기가 수정됐죠. 그리고 여기도 따라서 수정 같이 따라 됐죠. 왜냐하면 이 자리는 요 답이 그대로 연결되어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답이 바뀌면 이 답도 따라 바뀌는 겁니다. 다시 16,000으로 수정하면 요거에 영향받는 이 식이 바뀌었고 여기에 영향받는 이 식의 답이 바뀌어서 왔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요 값은 요 계산식에 영향을 받고 있는 답입니다. 자, 이거는 책의 풀이에 따라서 요 계산식을 그대로 복사해서 식 자체를 복사해서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지금 저처럼 이렇게 이꼴 B8번 해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어쨌든 이 값들의 변화에 영향을 받도록만 해놓으시면 돼요. 자, 그런 상태에서 그래서 이꼴 B8번 이렇게 했고요. 자, 범위를 설정하세요. 자, 이때의 범위는 계산식과 변하는 값들과 답이 들어가야 될 자리까지 범위하면 돼요. 자, 범위에 이런 문자까지 이런 판매량, 판매가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 넣으면 안 돼요. 반드시 첫 행과 첫 행과 천열에 변화를 주는 그 값들이 변화가 생기는 그 값들이 범위에 와줘야 돼요. 그래서 범위 정확히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자, 데이터 메뉴에 가상의 상황을 예측을 해보는 거니까 가상 분석 안에 데이터표입니다. 가상 분석의 데이터표에 가서 자, 여기에 요 두 가지만 해결을 해주면 돼요. 행 입력 셀. 이때 말하는 행 입력 셀이라는 거는 자, 우리가 지금 요 범위 설정한 것에 첫 범위에 있는 요 행에 있는 값이 어디에 들어가야 되죠? 행에 있는 값이 판매량
요 자리에 들어가야 되죠. 여기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행 입력셀 자리는 이거 선택하시면 돼요. 의미를 기억해야 시험장 2달 뒤에도 갈 때 기억하실 수 있어요. 자, 열 입력셀, 열에 입력되어 있는 값은, 열에 입력되어 있는 이 값은 어디 들어갑니까? 판매가 요 자리에 넣으라고. 그래서 이 자리에는 열 입력셀에는 요거 넣으라고. 의미 이해되셨죠? 행 입력셀은 행에 입력되어 있는 이 값은 여기 넣고, 열 입력셀 자리에는 열에 입력되어 있는 이 값은 여기 넣으라고. 그것만 딱 해주면 끝났어요. 확인. 그럼 이미 다 계산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면서 내가 얼마의 판매가 얼마 정도의 판매량 몇 개 정도 했을 때 이익이 얼마 나겠구나. 그걸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예상치, 가상 상황을, 미래의 가상의 상황을 분석해보는, 예측해보는 표를 만들어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표는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값이 행에 하나, 열에 하나, 최대 2개밖에 못 넣습니다. 여기에 임대료의 변화에 따른 뭐 이런 것까지 동시에 못해요. 변화할 수 있는 것은 2가지로 제한이 되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볼 수가 있고요. 자, 똑같은 걸 지금 2번, 3번으로 또 연습하니까 2번, 3번 조금 더 빠르게 해보죠. 자, 문장은 보면 뭐 다 이해하신 대로 그런 내용이 질문 나옵니다. 자, 뭐냐면 앞 문장은 이거를 이용해서 요것이 계산된 수식이다. 이것이 계산한 거다. 수식이다. 그 이야기예요. 수식이라야지 요거가 변할 때 영향을 받잖아요. 그냥 그 설명해 놓은 거고. 자, 그 다음 뒤에 문장은 이 데이터표 기능 이용해서 변수를 뭐 준다고요? 투자 기간하고 수익률 요거 2개, 요 3가지 중에서 요거 2가지에 대한 변동에 따른 수익금의 변화를 계산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앞의 내용은 기본적인 요 수익금이 계산식이다라는 뜻이고 뒤에 문장은 그 중에서 변화값을 요거 2가지를 줄 거다라는 거고 그때의 계산식 수익금의 변화를 알아보라 그런 뜻이죠. 표만 딱 봐도 사실 알 수 있죠. 이게 수익금 계산하는 식이고 요 계산식이 어디 오면 돼요. 이 변하는 값들 코너에 오도록 이꼴 요 자리에서 이꼴 요 셀. 자, 이런 문자들은 계산에 안 넣습니다. 그죠? 문자 아니고요. 수익금 계산식이 연결되어지고 그 다음 범위할 때는 이 계산식으로부터 첫 행과 왼쪽 열에 반드시 이 변화되는 값이 들어와 줘야 되고요. 자, 가상 분석 안에 자, 예측 그룹에 있는 가상 분석 안에 데이터 표고요. 행 입력셀은 행에 입력되어 있는 것이 수익률, 요 퍼센트죠. 그러면 요 자리에 넣어주고 열 입력셀, 열에 입력되어 있는 이 투자 기간은 여기에 넣어주라고. 이런 데 선택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여기 이 자리에, 요 3 적혀 있는 자리에 1, 2, 3, 4 이런 숫자들을 넣어주라고 확인. 그럼 끝이 났어요. 그러니까 엑셀을 쓸 줄 알고 모르고에 따라서 이런 특히 분석 작업들,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부터 해왔던 분석 작업들은 계산 문제 푸는 거 이상으로 그죠? 많은 양의 데이터를 내가 빠르게 정리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3번 예제는요. 자, 아직 문장 안 봤지만 변수를 하나만 두고 있어요. 자, 문장을 볼게요. 자, 대출금, 연이율, 상환기간 이거 3가지의 변화에 따른 변화를 이용해서 요 3가지 정보를 이용해서 상환금액 C6번을 계산한 거다. 그러니까 이것이 수식이다 라는 이야기고 그 데이터표 기능 이용해서
변화값을 뭐 줬어요? 요거 한 개. 이자율 변동에 따른 상환 금액을 요 자리에 계산하라고. 변수를 하나만 줬습니다. 이 문장 안에 있는 거, 문장 물론 자세히 읽을 필요 있지만 데이터표의 경우에는 요 그림만 딱 봐도 뭘 원하는지 우리가 사실 금방 파악할 수 있죠. 그래서 자, 이럴 때 아까처럼 변수가 두 개 있을 땐 요 코너가 딱 있었죠. 자, 그러면 변수가 하나밖에 없어요. 자, 이자율 변화에 따라서 요 4.0일 때 이 자리에 연이율 자리에 연이율이 이자율이죠. 같은 겁니다. 자, 요 4.0이 여기 들어가고 4.5가 여기 들어올 때의 상환 금액 답이 바로 옆에 여기 오겠죠. 그러면 계산식은 어디다 넣을까요? 자, 여기가 상환 금액 답이 적혀야 되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계산식은 여기 들어와야 됩니다. 요 계산식이 이쪽으로 연결되어져야 돼요. 요 자리 어딘지 꼭 기억을 하세요. 이런 자리 아니고요. 요 변수 있고 답이 상환 금액이 여기 적혀야 되니까 그 바로 위에. 한 개 있을 때 오히려 어디 넣어야 되는지 잘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할 때는 굉장히 쉬워요. 그죠? 데이터표가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근데 시험장 가서 어디에 뭐 넣어야 되는지 행입력셀이 뭔지 이해가 받침이 돼야 기억을 오래 가져갈 수 있어요. 자, 이꼴 요 상환 금액 엔터 치고요. 자, 이때 범위 설정할 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범위를 설정하면 자, 이렇게 이 범위가 됐을 때 요거는 변수고 요거는 수식이고 요 자리는 답 적힐 자리고 여기는 아무 의미가 없는 자리예요. 근데 범위를 한 범위로 떨어져 있는 범위 못 하거든요. 한 범위 연속된 범위로 쭉 잡으려면 요 셀은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 셀에 이렇게 비어 있든 문자가 적혀 있든 이 셀의 상황은 뭐가 돼 있어도 우리는 상관없어요. 그냥 범위에 요 세 군데의 범위 설정하기 위해서 이거는 그냥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에 가끔 글자가 적혀 있으면 이거를 범위에 넣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막 고민을 하시는데 어떤 상황이 됐든 이거는 상관없는 거라고요. 그냥 범위에 그냥 넣는 거라고요. 범위에 꼭 들어가야 되는 이 세 군데를 범위에 넣기 위해서는 이것이 범위에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범위는 이렇게 범위 설정하시고 가상 분석의 데이터표. 자, 행에 입력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행에 변수들이 없죠. 변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건너뛰고요. 첫 열에 이 범위의 첫 열에만 변하는 값이 있어요. 그래서 첫 열에 있는 것은 여기 넣으라고. 요거 하나만 딱 넣고요. 확인. 만약에 이 이자율 변동에 따른 다른 계산식이 있다. 그러면 다른 계산식을 옆으로도 더 많이 넣을 수 있어요. 옆에 식을 쭉 넣고 변화값은 하나만 주고 그리고 그 다른 식의 답들도 한꺼번에 구하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시험에서는 식을 여러 개 넣으라는 건 커말 2급에서는 아직 나오진 않았으니까 그래서 요 1번과 2번 예처럼 변수를 2개 넣는 경우와 3번 예처럼 변수를 한 가지만 넣는 경우 식은 항상 한 개만 넣고 있었고요. 그렇게만 연습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그리고 만약에 이거 다시 연습하시려고 저장 안 하고 닫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셔도 되지만 지우려고 할 때 데이터표는 특정 한 셀만 지우는 거는 안 됩니다. 자, 데이터표의 일부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고 돼 있고요. 확인. 자, 이 셀의 수식을 보시면 더블 클릭으로는 안 보이네요. 수식 입력줄에 보세요. 여기 수식 입력줄을 한번 살펴보시면 자, 여기 적혀 있는 글자를 보세요. 이게 뭡니까? 여기에 수식 앞에 또 맨 뒤에 중괄호가 적혀 있죠. 저런 중괄호는 배열 수식이라 해서 1급에서 배웁니다. 2급에는 저런 배열 수식을 쓰라는 것은 없어요. 자, 아무튼 그런 것이 있는데, 자, 이 배열 수식이라는 것은 이 전체가 계산할 때 한 개씩 따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세트로 계산하는 수식이거든요.
중괄호가 이렇게 있는 배열 수식은. 그래서 한꺼번에 요 답을 한꺼번에 딜리트로 지울 수는 있어요. 근데 부분적으로 지우는 건 안 됩니다. 데이터표는 이 답의 결과를 한 번에 전체를 지울 수는 있어도 부분 수정은 못해요. 자, 목표값 찾기도 그 의미를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뭔가를 배웠는데 이게 뭘 하는 의미인지 모르고 그냥 기계적으로 따라하면 안 되죠. 자, 그리고 그 의미들을 요거 실기 다 한 다음에 뭐 합니까? 필기 문제지로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 못했을까봐 필기 문제지에서 다시 한 번 더 다 짚어 드릴 겁니다. 그죠? 목표값 찾기 기능 이용해서 고객별 적금 만기 지급액표에서 권역수의 만기 지급액 이 8번 셀이 800만 원이 되려면 납입기간 D8번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그걸 계산해보라 했습니다. 자, 데이터를 볼게요. 권역수의 만기 지급액이 지금 요 금액이에요. 근데 이 금액이 얼마가 돼야 된다고요? 800만이. 이 금액이 되라 하는 겁니다. 이게 800만 원이 되려면 자, 우리가 보통은 지금 문제에서는 요거 얼마냐 물었는데 자, 우리가 800만을 만기에 받으려면 월 불이백을 많이 넣어도 되죠. 또는 금리가 높아도 될 거고 또는 납입을 오래 해도 될 거고 그 중에서 문제에서 뭐를요? 납입기간 D8번 셀 이거 얼마로 할까? 목표값 찾기는 이 세 가지 변화에 따라서 이 계산식은 달라질 수 있더라도 목표값 찾기는 한 가지에 대한 변화밖에 못 줍니다. 목표값은요 하나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2급에서 다루는 목표값 찾기는 한 가지 변화밖에 못 줍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필기에서 묻는 겁니다. 그걸 알고 있는지 짚어드리는 거예요. 필기가. 그죠? 해찾기라는 다른 기능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 2급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다루지 않는데 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에 대한 변수에 대한 것을 파악하려면 다른 기능을 써야 되고 목표값 찾기는 한 가지에 대해서밖에 못하긴 하는데 어쨌든 문제에서 말한 것은 이 숫자가 800만이 되기 위해서 이 숫자 D8번 셀을 얼마 하면 되겠나 알아봐라 그런 이야기죠. 자, 그거를 우리가 목표값 찾기라는 기능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데이터의 가상의 상황을 예측해 보는 거죠. 이것도 이 가상의 상황은 이 답을 먼저 내가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답을 먼저. 그래서 목표값 찾기. 그래서 목표하는 값인 거죠. 결과치. 이 셀에 수식 셀에는요. 요 자리를 넣어야 돼요. 이 자리는 반드시 이 셀은요. 요 28번 셀. 이 셀은 반드시 뭐라 해야 됩니까? 수식이라 해야 돼요. 수식이라야 800만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찾는 값 자리에는 800만을 적으세요. 근데 이거는 반드시 그냥 숫자라 해야 됩니다. 여기에 다른 뭐 셀이나 당겨오는 게 아니라 반드시 값이 와야 돼요. 800만을 적으시고 이 8번 반드시 수식 셀인데 요 수식 셀에 값이 800만이 되기 위해서 값을 바꿀 셀은 목표값 찾기는 한 자리밖에 없어요. 그죠? 한 자리밖에 없는데 이 값은요. 이 식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식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 값이 아니라 영향을 주는 값 중에 하나를 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문제에서 D8번 셀을 얼마 하면 되는가 물은 겁니다. 자, 요 세 가지 자리의 의미는 여기는 반드시 어떤 데이터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가 올 수 있는 수식이어야 되고 그래서 이 수식의 결과 답이 800만 원이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 값을 바꿀 셀은 반드시 이 셀에 이 수식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것 중에 한 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변화 중에서 자,
8번 셀, 요 값에 얼마를 변화를 줘야 되는지 우리가 지시사항 요거 3개의 칸을 이용해서 다 전달을 했고요. 확인 누르면 목표하는 값과 현재의 값이 같아졌어요. 목표하는 값과 현재의 값이 같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800만으로 바뀌었고요. 이게 800만이 되기 위해서 뭐가 바뀌었어요? 납입기간이 26으로 바뀌었습니다. 납입기간이 26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시험에서는 확인 누르고 빠져나오시면 돼요. 그러면 요대로 고정되어지는 겁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하실 때 보고 눈으로 26개월이네 확인하고는 바뀌지 않고 원래 그대로 두고 나오려면 취소를 누르면 돼요. 개인적으로 하실 때 26개월이구나 보고는 취소하고 나오면 아까 원래 적혀있던 24가 그대로 남을 거고 확인하고 나오면 바뀌어진 26으로 남을 거고 시험에서는 바뀌어진 상태로 남겨둬야 되니까 확인하고 빠져나오시면 돼요. 1분도 안 걸립니다. 그죠? 몇 초 만에 요 문제 금방 풀 수 있지만 10점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목표값 찾기 2번 볼게요. 그래서 무엇을 하는 것인지 의미를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목표값 찾기로, 자, 앞 문장은 이거 표에서 서초점의 냉장고 총 판매액이 20번이 이 금액이 되려면, 자, 숫자 적을 때 특히 0의 개수 많으면요, 1000단위씩 잘라서 적으세요. 한번 잘못 적고 나면 적었는 거에 동그라미 개수 0자를 개수하려면 힘들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딱 적을 때 1000단위로 100, 000, 000 정확하게 적히는 걸 눈으로 봐가면서 적으세요. 자, 아무튼 이 금액이 되려면 판매량 D10번이 얼마가 되어야 되는지, D10번은 변화를 주면 20번은 변화가 될 수 있는 수식이라는 거고, 이 수식의 답이 이 금액이 되기 위해서 여기 이 데이터에 입력되어지는 데이터에 변화를 주겠다 하는 뜻이고요. 그래서 적혀있는 문장 그대로 따라가면 되죠. 자, 가상분석의 목표값 찾기 가서 목표값 찾기는 미리 뭘 범위 설정하거나 이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요 안에서 수식셀, 수식은 아까 몇 번 셀이었어요? 20번 셀, 20번 셀에 있는 수식의 답이, 자, 찾는 값 100, 000, 000, 이 금액이 되기 위해서 값을 바꿀 셀 D10번, 요 숫자를 얼마로 하면 되는지 확인 누르면 최종 결과가 똑같이 바뀌었고 여기가 31로 수정이 됐어요. 확인 됐죠? 3번 넘어갈게요. 수식이 있는 셀은 평균, 이 11번 셀의 값이 요 금액이 되려면 그 중에서 골드 회원 할인율 C13번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그래서 가상분석, 목표값 찾기. 자, 첫 번째 수식이 있는 셀은 이 11번 셀. 이 11번 셀에 요 셀의 답이 찾는 값 20, 000, 000. 자, 이 답이 이 숫자가 되려면 C13번 셀, 요 할인율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확인하면 결과가 같아졌고 목표와 현재가 같아졌고 이 자리가 18%로 바뀌었습니다. 확인. 그래서 한 번 더 이야기 설명만 다시 드리면, 자, 이 셀의 값이 아까 20, 000, 000. 그다음 아까 값을 바꿀 셀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이 자리의 것은 반드시 수식이어야 하고 이 수식은 값을 바꿀 셀, 이 셀의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그죠? 영향을 받는 수식이고, 그러니까 이 값은 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값이라야 되고, 찾는 값에는 반드시 숫자가 들어가야 돼요. 그죠? 숫자가 들어와야 돼요. 요거 두 개의 관계와 이 숫자, 이 세 개의 관계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거 할게요. 자, 시나리오를 할게요. 자, 아까 앞에서 했던 데이터 표나 목표 값이 다 예상을 해보는 가상 분석이죠. 요 시나리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나리오도 요거는 답을 먼저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시나리오 데이터고요. 시나리오 결과 시트에 답을 볼게요. 요 답을 보고 의미 설명드린 다음에 같이 따라 할게요. 자, 시나리오 1번 시트에 있는 데이터에서 결과는 뭐냐면, 자, 변경셀 세율. 세율의 값이 현재 값의 12%예요. 자, 시나리오 1번 시트에서 세율이 지금 12%예요. 이 12%일 때 속의 1월, 2월, 3월 그 자리들이 뭐냐면 요거 속의 1월, 2월, 3월 이 셀의 답 속의 3월 요 셀의 답 요 세율이 현재 12%고 그럴 때 1월달 세금이 요만큼이고요. 1월달 세금이 요만큼이고 2월달 세금이 요만큼이고 3월달 세금이 요만큼이에요. 그게 현재 값이에요. 그래서 현재 값 세율 12%일 때 속의 1월, 2월, 3월의 답이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세율의 값을 인상이라는 시나리오에 의해서 15%로 바꿔준다면, 세율의 값이 15%로 바뀌어진다면 속의 1, 2, 3월 이 답이 이 자리가 15%로 바뀌면 이 자리가 15%로 바뀌어진다면 이 셀의 답들이 변하겠죠. 왜냐하면 이 셀은요, 이 값의 합이 이거잖아요. 근데 이 값은요, 세금은 판매액 빼기 뭐 공급가 빼기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있죠. 자, 보여드릴게요. 자, 요 세금은 공급가 곱하기 세율이네요. 요 자리의 식은 이거 곱하기 이걸로 계산돼 있어요. 그러면 이 값도 이거 곱하기 이거고 이 값도 이거 곱하기 이거예요. 그런데 이 값은 또 이거에 대한 합이에요. 그러면 요거 달라지면 이 답이 달라질 거고 이 답이 달라지면 이 값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율 하나에 영향을 받는 수식들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관심 가지는 요 자리들은 15%로 바뀌면 어떤 값으로 바뀌겠죠. 자, 이럴 때 여기에다가 15%라고 직접 수정해서 넣으면 바뀐 답을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원래 데이터가 지금 사라지는 거니까 아무튼 그렇게 바뀌어진 결과를 이렇게 하나의 표로 세율을 15%로 인상하면 이렇게 답이 바뀔 거라는 걸 여기서 보여줘요. 또 세율을 인하했을 때 9%로 인하했을 때 그때의 식의 답은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걸 보여줘요. 이 시나리오에 내가 세율을 그럼 8% 했을 때 세율을 20% 했을 때 얼마든지 많이 넣을 수 있어요. 그 개수 제한은 있는데 필기 때 볼게요. 아무튼 이 시나리오를 뭐 여러 개 아무튼 넣을 수 있어요. 넣을 수 있고 그래서 그 결과 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나리오라는 것을 하는데, 자, 지금 요 결과 시트는 세율 한 가지의 변화에 따라서 결과 세 가지를 알아보는 겁니다. 자, 2번 문제의 답은 보면 마진율과 할인율 두 가지 변화에 따라서 두 가지 결과를 알아보는 거고요. 3번은 두 가지 변화에 따라서 한 가지 변화를 알아보는 거고요. 시나리오는 여러 개 넣을 수 있지만 시험 문제에서 뭐 무한정 많이 줄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할 줄 아는가 정도 테스트하기 위해서 두 개 정도의 시나리오를 변화값을 확인해 보라고 제시를 합니다. 시나리오는 시험 문제에서는 두 가지 정도의 시나리오를 해보라 하고, 변수의 개수도 다양하고 한 개든 여러 개든, 결과 답도 여러 개입니다. 그죠? 이 결과 셀은 항상 뭐여야 됩니까? 결과 셀은 수식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변수가 될 수 있는 그냥 데이터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력해주는 값, 입력해줄 수 있는 값이라야 되고, 이 결과 셀의 요 값은 이 데이터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 수식이어야 되고, 아까 목표값은요, 결과 답을 딱 지정을 해놓고 이 변수 중에서 하나의 변수만 얼마가 되어야 되는지 그걸 보여주는 것이 목표값 찾기고, 시나리오는 변수의 변화에 따라서 식의 답이 얼마가 나오는지, 그거는 뭐하고 비슷해요? 아까 앞에서 우리가 데이터표하고 목표값 찾기하고 지금 시나리오를 설명드리는데 데이터표와 유사한 겁니다. 근데 데이터표는 행과 열 두 군데에 두 개 이상은 못한다 했죠. 변수를 두 개 이상 못하지만 시나리오는 변경셀의 개수를 더 많이 줄 수 있어요. 더 많은 데이터의 변화에 따라서 그 수식의 답을 알아볼 수 있는 거고, 자, 그걸 하나의 시트로, 요약 시트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데이터표와 시나리오는 변수의 값이 변할 때 결과식의 답, 결과 답이 얼마가 되는지를 보고자 하는 거고, 목표값 찾기는 거꾸로 그 식의 답이 얼마가 되기 위해서 변수의 값이 얼마 되어야 하는지, 그죠? 그걸 알아보고자 하는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우리가 원하는 예상치를 해보는 가상 분석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자, 가상 분석 중에 이 시나리오를 할 때 여기에 이런 글자가 나오려면, 만약에 이렇게 글자를 그냥 이제 하면 이 글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B18번 이런 식으로 셀 주소가 옵니다. B18번, 뭐 G12번이라는 셀 주소가 오는데, 셀 주소가 이 자리에 셀 주소가 적혀 있으면 이 숫자 값의 의미가 무엇에 대한 건지 의미 전달이 힘들죠. 그래서 자, 이렇게 주소 적히는 대신에 이 글자들이 적히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거 할 때보다 달리 시나리오 하기 전에 이름 정의를 먼저 하라고 해요. 이름 정의. 이름 정의를 해야지만 시나리오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름 정의를 안 해도 우리는 시나리오를 할 수 있는데, 이름 정의 없이 시나리오를 하면 이렇게 셀 주소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셀 주소 나오지 말고 요런 글자가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름 정의를, 시나리오 들어가기 전에 이름 정의를 먼저 합니다. 첫 번째 이름 정의. 문제에서 시키지 않는데 할 필요는 없고요. 근데 대부분 99.9%가 계속 이름 정의하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 정의를 제일 먼저 시나리오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셔야 되고, 자, 이때 이름 정의할 때 어디 해요? 변경셀과 결과셀, 그게 한 개씩일 수도 있고 여러 개 있을 수 있으니까 변경셀과 결과셀에 이름 정의하라고 지시하는 그 부분을 보고 먼저 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나리오를 여러 개 줄 수도 있지만 시험 문제에서는 두 개 정도 준다 했죠. 시나리오를 추가를 두 개 하면 돼요.
시나리오 추가를 2개 하는데 이 추가하는 과정에서요. 변경셀 뭐뭐를 변경할 건지 변경셀 물어요. 이때 2개 넣어야 되는데 1개만 넣어버리거나 그죠? 잘못 선택하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문장을 잘 보시고 변경셀이 몇 개 있는지 변경셀을 지정하시면 돼요. 변경셀을 지정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 뭘 묻는가 하면 그 다음 단계는 이 변경셀에 어떤 값을 넣을 건지 값을 넣어줘야 돼요. 이 변경셀에 아까 원래는 12%인데 여기에 15%를 넣어주라고 값을 넣어줘야 돼요. 변경셀은 세율 자리인데 거기에 값이 15%다 값을 입력하시라고요. 이 과정을 2번 한다고요. 변경셀 넣고 값 입력하고 또 시나리오 그죠? 1번 시나리오 2번 또 있으면 변경셀 넣고 값 입력하고 이렇게 2개를 만들어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시나리오 2가지만 만든 거고 그 다음 3번째 단계는 이 시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시나리오 요까지만 해도 시나리오는 만든 겁니다. 근데 자 우리가 원하는 건 요 결과 시트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자, 요약 시트를 만들러 가야 돼요. 요약 시트를 만들러 갔을 때 이때 뭘 넣는가 하면 이때 무엇을 질문하는가 하면 결과셀을 물어요. 시나리오를 추가 단계에서는 변경셀이 뭐고 그 자리에 무엇을 넣을 건지까지만 시나리오 추가할 때 묻습니다. 그래서 그 2가지를 2번의 시나리오를 넣어주면 되고 마지막 이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요약하는 단계로 들어가는데 그 요약하러 갔을 때 결과셀이 몇 개인가 물어요. 이때도 결과셀이 1개면 1개 넣고 3개 지시하면 3개를 넣어야 되는데 그냥 하나만 또 넣고 말아버리면 틀리는 거죠. 결과셀이 1개 또는 여러 개예요. 그죠? 변경셀도요. 하나일 수도 있지만 여러 개일 수 있어요. 결과셀도 1개 또는 여러 개이기 때문에 뭘 잘 보면 돼요? 문제를 잘 읽으셔야죠. 내 마음대로 꾹꾹 눌러놓고 오지 말고 문제에서 뭐가 바뀔 때 내가 원하는 결과 답은 몇 가지인지 이때 언제 파악해요? 이름 정의할 때 이미 다 파악이 됐잖아요. 그거만큼 결과셀에 다 넣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범위만 빠뜨리지 마시고 자, 항상 우리 분석 작업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자꾸 빠뜨려서 문제죠. 그래서 빠뜨리지 말고 그 결과셀이 1개인지 여러 개인지 보고 딱 지정을 해주면 그리고 요약 시트를 만들겠다 선택하면 요걸 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그 과정을 따라 해보고 또 뒤에 다시 설명할게요. 자, 문제를 볼게요. 문장을 볼게요. 자, 월별 주문 내역서 표에서 세율이 다음과 같이 변한다고요. 다음은요? 다음은 뭐가 다음이에요? 이것처럼 요렇게 변할 거라고요. 세율이 15%, 9% 이렇게 다음과 같이 변동하는 경우 월별 세금 합계 요것들은 수식입니다. 월별 세금 합계 이 수식의 변동 시나리오를 작성하라고요. 이 숫자가 바뀔 때 바뀌어지는 수식들의 변동 시나리오를 작성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 정의에서 B18번 자, 요 세율 B18번 변경셀이죠. 요 변경셀 1개. 그다음 여기서 요만큼 결과셀 몇 개 있어요? 결과셀 G7, G12, G16 요거 결과셀 3개 이름 정의하라고요. 여기까지는 이름 정의일 뿐이에요. 그죠? 시나리오 결과에 문자가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름 정의를 했고 자, 미리 준비 단계고 그 다음 시나리오 추가에 가서 시나리오를 2번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나리오 추가 단계에 가서 시나리오 이름을 적어주고요. 이름 적고 변경셀 뭔가 묻거든요. 그러면
세율이니까 B18번이다 가르쳐 주셔야 되고, 시나리오 추가 단계에서 시나리오 이름이 세율 인상이고, 이때도 작은 따옴표 안에 들어있는 띄어쓰기까지 똑같이 하셔야 됩니다. 자, 아무튼 요 이름이고, 변경 셀은 세율이라고 이미 알려줬고, 그 세율의 값을 세율이라고 선택하고 다음 진행하면 얼만가 묻겠죠. 그때 15%라고 가르쳐주고 시나리오 1개 끝났고요. 그 다음 다시 추가 단계에 다시 가서 한 번 더 이름을 정의하시고, 두 번째 단계에 오면 앞에 했던 변경 셀과 동일한 셀 주소가 적혀 있어요. 적혀 있기 때문에 다음 단계 바로 넘어가서 그 값을 9%라고 적어주면 돼요. 이런 시나리오나 앞에 했던 뭐 데이터표나 뭘 할 때 주소가 달러가 붙어 있든 안 붙어 있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런 거 할 때는 제가 주소 형식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합니다. 처음부터 내가 클릭하면 뭐 이렇게 적혔다가 원래 적혀 있는 건 또 다르게 적혀 있다가 아무튼 상관없어요. 자, 이런 주소는 채워서 복사되는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이루어지는 거고, 그거를 내가 조건부 서식처럼 내가 직접 채우지 않더라도 그 내부적으로 채워져서 계산되어지는 상황이 아니라면 주소 형식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신경 써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들을 자꾸 또 더 신경 쓰시기 때문에 지금 미리 이야기합니다. 주소 형식은 필요 없고요. 그래서 요 이름에 세율 셀 주소 선택하고 9% 넣어주면 두 가지 시나리오는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결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위 시나리오에 의한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만들라는 겁니다. 만드는데 어디요? 시나리오 1번 시트 앞에 위치시키라 했어요. 근데 새로운 것이, 지금 우리 문제 풀고 있는 것이 시나리오 1번 시트잖아요. 새로운 것이 만들어질 때 앞에 생겨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앞에 위치시키시오 하면 우리가 특별히 할 게 없어요.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만들면 이거 앞에 생기니까. 근데 만약에 뒤에 위치시키시오 하면 앞에 생긴 걸 뒤로 이동을 시키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대체로는 뒤로 하라는 건 없지만 우리가 연습 삼아 다시 그런 문제 나오면 연습 문제에서는 한번 해보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단어에 신경을 쓰셔야 되죠. 그래서 앞에 됐는지 확인하셔야 되는 거고요.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 작성 시 정답과 일치해야 되고요. 오자 언제 생길 수 있어요? 시나리오 이름에 오자 생길 수 있고, 이름 정의할 때 오자 생길 수 있잖아요. 부분 점수는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요 말은 시나리오 문제에만 나오고 있지만 그거는 다른 거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자 같은 거 띄어쓰기 한 칸 잘못 쓰면 무조건 이 분석 작업은 10점짜리 점수기 때문에 10점이 다 감점입니다. 오자에 대한 건 시나리오만이 아니라 글자 쓸 때 어떤 문제를 풀 때도 띄어쓰기 한 칸 때문에 점수가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실습을 할게요. 먼저 이름 정의를 하라 했죠. 자, 이름 정의할 때 다른 방법이 있어요. 자, 이거는 그냥 보세요. 자, 이름 정의를 할 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뭐냐 하면, 자, 제가 문자와 값을 같이 블럭한 다음에 그냥 보기만 하세요. 자, 수식의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 요 방법으로 왼쪽 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뭐냐 하면 요 범위 중에서 제일 왼쪽에 있는 요 한 개를, 왼쪽 열을 이름으로 쓰고, 그 뒤에 만약에 여러 범위가 있으면 요 여러 범위를 이 범위에 대한 이름으로 왼쪽 열에 있는 이 글자를 쓰겠다, 이런 뜻이에요. 요거 체크가 돼 있는 게. 그러니까 지금 요렇게만 해서 확인 누르면 B18번 셀에 이름으로 세율이라는 이름이 정의가 되어져요. 자동으로.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보기만 하라 하고 이 방법을 일부러 따라 알기는 아셔야 돼요. 필기에서 물으니까. 근데 이 방법으로 안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데이터의 상황이 어딘가에 병합이 돼 있거나
또는 글자가 다르거나 그런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서 그냥 무심코 해버리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기본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기본 방법으로 같이 다시 따라 할게요. 자, 우리가 B18번 셀을 클릭하고 수식 입력줄에 B18번이 보일 때 클릭을 하고 거기에 세율, 더 느려도 이 방법을 씁니다. 세율이라 적고 엔터를 급하게 치지 마세요. 엔터를 글자 맞는지 셀 맞는지 한 번 더 눈으로 쫙 보세요. 그리고 엔터 칩니다. 실수를 하면 다시 우리는 수식 이름 관리자 가서 정의했는 이름을 편집이나 또는 삭제하고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실수하면 더 오래 걸려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눈으로 더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대체로 또 급하게 하면 세율이라는 글자를 그냥 여기다가 막 적고 있어요. 앞에 보세요. 세자가 여기 적히면 우리 어떻게 할까요? ESC 눌러서 빠져나오시면 돼요. 실수할 수 있죠. 급하게 하다 보면 빠져나오시면 돼요. ESC로. 내가 또 근데 너무 급하게 적고 엔터까지 벌써 쳐버렸어요. 어떻게 할까요? 실행 취소를 하면 되죠. 실행 취소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잘못했을 땐 취소하시는데 이런 건 간단하니까 빨리 취소를 하시고 항상 그 주소가 적힌 자리를 보고 글자를 정확히 쓰고 내 철자 틀린 거 있는지 없는지 보고 엔터 칩니다. 하는 단계에서 안 틀리도록.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채점해보고 하시다 보면 분명히 틀려서 다시 두 번, 세 번 하는 시간들이 있을 텐데 처음부터 시간을 조금 더 차근차근 하세요. 그래서 두 번 하지 않도록 그런 걸 주의를 하시고요. 자, 또 G7번 셀을 클릭해서 G7이라고 적힌 글자에 커서를 딱 넣으세요. 블럭이 딱 잡히면 자, 글자 적습니다. 소개 1월. 또 G12번 셀 클릭해서 G10이라는 글자에 블럭 잡고 블럭을 잡으세요. 소개 2월. 클릭하면 자동으로 블럭 잡히고요. 글자 확인하고 엔터입니다. 자, 그렇게 실수했을 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계속 여러 번 당부합니다. 그죠? 그래서 틀리지 않도록 하세요. 소개 3월 맞는가 보고 엔터. 자, 그러면 이름 정의로 시나리오 하기 전에 미리 준비 단계였고요. 자, 이제 데이터에 가상의 상황을 예측해 보기 위해서 가상 분석, 시나리오 관리자, 자, 그리고 추가 누를게요. 추가를 2번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추가 눌러서 시나리오 이름은 뭐라 했습니까? 세율 인상이라고 이름 줬죠? 철자 똑같이 하시고 그다음 변경. 자, 데이터 메뉴에 가상 예측 그룹 안에 있는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 있었고요. 자, 그래서 추가 들어와서 변경 셀은 이거라는 거 우리 파악했죠? B18번 셀. 키보드로 그냥 B18 적어도 상관이 없어요. 달러기호 상관없고.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면 뭐 한다고요? 값을 묻는다고요. 이때 내가 암산을 해서 0.15라고 적어줘도 되지만 그냥 15% 그대로 적어주면 되죠. 자, 그리고 요 첫 번째 단계를 굳이 확인 마무리하지 마시고요. 그냥 다음 단계 추가를 여기서 바로 이어가 버리시면 돼요. 다시 그대로 이어가면 아까 처음 추가 누른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시나리오로 세율, 인하 적어주고요. 그 다음 변경 셀은 그대로 가면 되겠죠. 두 번째는 똑같이 가면 된다 했고요. 확인. 그럼 이건 몇 %요? 9%라고 지시한 대로. 자, 그래서 더 시나리오가 더 있으면 또 추가 가면 되는데 시험에서 거의 계속 2개 정도 나왔으니까 그냥 2개 했고 문제에서 시나리오 1, 2번 우리 다 했죠? 이제 확인으로 마무리하면 요 2개 시나리오가 만들어졌어요. 자, 이 시나리오에 철자가 잘못됐거나
숫자를 잘못 넣으셨다면 추가 편집을 통해서 확인해서 고치시면 되고요. 이때 보면 옆에 세율이라고 글자가 적혀 있죠. 이거는 이름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름 정의가 엉뚱한 곳에 잘못했거나 안 하고 왔다면 이 자리에 B18이라는 셀 주소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셀 주소가 나와 있으면 이름 정의 단계를 다시 되돌아가서 새로 수정을 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하고 편집으로 고칠 수 있고요. 아니면 삭제로 다시 다 지워버리고 다시 추가하실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 요약을 하러 가야 돼요. 그러니까 시나리오는 변경 셀에 대한 값만 준 거고 요약 단계에서 뭐를 할 건지 묻는데 우리는 요약 시트를 만들 거고요. 이 결과 셀, 자, 요약 시트 만드는 단계에서 결과 셀이 자동으로 G7번이 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G7번하고 또 더 있죠. G12번하고 G16번 3개가 들어가면 돼요. 이 주소의 형태가 달러가 붙든 만약에 연속된 자리에 있으면 콜론교가 붙든 쉼표가 붙든 내가 원하는 정확한 그것만 들어갔으면 여기에 들어간 형식은 신경 쓰지 마세요. 자, 확인. 좀 다 됐습니다. 현재 우리가 문제 풀고 있던 1번 시트 앞에 생겼어요. 더 할 거 없습니다. 끝이에요. 자, 아까 설명했던 설명 다시 한번 합니다. 자, 시나리오를 하기 전에 첫 번째 단계에서 우리 뭐 해요? 이름 정의를 했다고요. 이름 정의. 이름 정의할 때 어디에요? 변경 셀 여러 개와 결과 셀 여러 개의 이름 정의를 한다고요. 그 다음에 시나리오 추가를 하는데 추가 단계에서 뭐 묻는다고요? 시나리오 이름이 나왔죠? 시나리오 이름과 이름 적어줬고 또 뭐 적어줬어요? 변경 셀 주소를 선택했어요. 그죠? 변경 셀 주소를 입력을 했어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니까 그 다음 단계에서 뭐 물어요? 값을 얼마 할 건지 물어서 값 입력을 했어요. 15% 이런 식으로. 그 단계를 2번 했다고요. 자, 그 다음에 요약을 하러 갔죠. 요약을 하러 가서 요약 시트 만들겠다 했는데 이 단계에서 우리가 뭘 선택했습니까? 결과 셀이 하나일 수도 있지만 여러 개 있을 수 있으니까 문장 보고 정확히 그 여러 개를 다 찍어주라고요. 자, 이거 하는 과정에서 변경 셀이나 결과 셀에 셀 주소 형식이나 입꼬리 붙느냐 안 붙느냐 하나도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그 주소가 정확히 선택되어졌으면 돼요. 그래서 요 과정으로 우리가 시나리오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 과정으로 만들었는데 만약에 결과 셀에 문제가 있다면 무조건 결과 요약 시트를 삭제를 해요. 삭제를 하고 앞 단계에서 이름 정의가 잘못됐으면 이름을 수정하고 요약하러 가면 돼요. 만약에 시나리오 이름이 잘못됐으면 일단 무조건 삭제는 필수입니다. 삭제를 하고 이름 수정하고 요약하러 가면 돼요. 그죠? 그래서 잘못된 단계를 고쳐주고 요약은 무조건 삭제한 다음에 잘못된 단계를 고쳐주고 요약을 다시 하러 가시면 된다 하는 거죠. 자, 아까 앞에 했던 목표값 찾기나 시나리오는 미리 블럭 설정하고 가는 거 없습니다. 요걸 하는 과정에서 내가 가르쳐 주면 되는 거예요. 데이터표는 블럭 설정이 중요한데, 자, 요거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제 그 과정을 다시 이제 2번, 3번 예제로 다시 따라 해볼게요. 자, 문제에서 마진율, 할인율 요거 두 가지 다음 셀이 변동되는 경우 변경셀 2개라고 가르쳐 줬어요.
자, 그다음 이거 두 가지 판매 금액 합계와 이익 금액 합계 수식들 두 개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로 입력된 요거 두 가지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바뀔 때 수식의 결과인 이 합계 값들이 답이 얼마 되는지 알아보는 시나리오를 만들라는 거고, 여기 오시면 안 돼요. 지금 수업 중이에요. 앞에 사무실로 가세요. 네. 앞으로 쭉 가세요. 자, 그 변동 시나리오를 만들라는 거고, 그래서 변경 셀 2개, 결과 셀 2개 해서 이름 정의가 4개의 셀에 이름 정의가 먼저 했고, 그다음 시나리오 1번 추가할 때 요 이름을 적고요. 자, 그러면 값을 묻죠. 변경 셀을 묻는데 그때 마진율과 할인율 두 가지 다 가르쳐 준 다음에 값을 45, 3%로 45% 3%로 입력해서 추가 하나 하고, 다시 또 추가 가서 이름 적고 셀은 변경 셀 2개에 값은 이거다 추가를 하고, 그 다음 요약 단계에 가서 요약하는데 앞에니까 우리가 따로 처리할 것은 없고, 그죠? 이때 요약 단계에서 우리 뭘 해줘야 돼요? 결과 셀이 요거 두 가지라는 걸 알려줘야 되고, 자, 가상분수, 이름 정의부터 할게요.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름 정의할 때 사실은 요거 같으면 요렇게 블럭해서 책에 그거 설명은 되어 있습니다. 수식의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 이때는 뭐예요? 첫행 돼 있죠? 이거 설명만 하고 안 따라합니다. 첫행이라고 되어 있으면 요 첫행이 그 밑에 여러 범위가 있었다면 그 밑에 범위들이 첫행으로 이름 정의가 되어져요. 첫행 돼 있으면 요 여러 범위의 값이 요 이름으로 바로 정의가 되어집니다. 지금은 요거 한 개밖에 없으니까 요 셀의 값이 요 이름으로, 요 셀의 주소가 요 이름으로 바로 요거 체크 확인하면 더 빠르게 정의할 수 있어요. 원래는 더 빠르게 정의할 수 있는 방법인데 요걸로 안 한다고요. 자, 바로 할게요. 선택하고 A13이라는 주소를 보시고 마진율 엔터. 항상 확실히 보고 두 번 안 해도 되도록. 자, 엔터 치시고 그 다음 변경 셀에 결과 셀에 20번 셀에 뭐 있습니까? 문장 보고 문장 차례대로 그냥 하셔도 됩니다. 20번 셀에 판매 금액 합계. F10번 셀에 자, 이렇게 4개를 이름 정의했고요. 자, 그 다음 데이터, 가상 분석, 시나리오 관리자. 자, 추가 2번 갈게요. 자, 추가 눌러서 첫 번째 시나리오 이익 증가. 변경 셀은요. 자, 변경 셀은 요거 두 가지였죠. 변경 셀은 A13과 B13. 자, 그 다음 확인. 자, 이때 이름이 나와야 된다 했어요. 셀 주소가 아니라. 자, 요 숫자는 45%. 탭 누르시면 바로 빠르게 내려갑니다. 마우스 잡을 필요 없고 탭으로. 그 다음 3%. 추가. 두 번째 시나리오 이익 감소. 25% 변경 셀 똑같고 확인 25%. 그다음 8%. 더 추가할 거 없으니까 확인. 자, 이 단계에서 요약을 하러 가야 됩니다. 요약을 가서 결과 셀 빠뜨리지 마세요. 2개 있습니다. 2개. 결과 셀 2개고요. 요 문제의 요 선택 사항은 항상 요약 시트 만들어요. 피벗 테이블 보고서 만든 적 없고요. 요약 보고서 만들어라 이렇게 나오고요. 2개
확인. 그러면 현재 시트 바로 앞에 이렇게 나왔어요. 자, 3번을 하죠. 자, 3번에 과목당 수강료와 강사료 두 개 셀의 변화에 따라서 변동되는 경우, 밑에 값처럼 변동되는 경우 이 값계 H 10번 셀의 변동 시나리오를 만들어라 했고요. 그래서 하나, 둘, 세 가지에 대해서 이름 정의하라 나왔고, 시나리오를 두 개 추가합니다. 시나리오의 이름에 요 작은 따옴표 안에 들어있는 요 글자, 요게 시나리오 이름이죠. 이름인데 과목당 수강료, 강사료를 10%씩 인상된 값으로 설정하라 했어요. 자, 10%씩 인상된 값으로 넣어라 했는데 수강료가 10%는 아니죠. 강사료가 10%는 아니죠. 10% 인상된 값으로 넣으라면 수강료가 4만 원이면 얼마예요? 44,000원을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죠? 수강료 자리에 10%를 적으면 안 됩니다. 44,000원을 적어야 되는데 이거를 적을 때 직접 44,000이라고 암산을 해서 바로 적어줘도 되고요. 또는 이꼴 4만원 곱하기 뭐 할까요? 자, 그렇죠. 그냥 10% 하면 4,000원이 돼버려요. 그죠? 원래 4만원에 플러스 4,000원이 돼야 되니까 110% 요렇게 계산식을 적어 주셔도 돼요. 근데 요렇게 계산식을 적으면 처리 과정에서 자동으로 우리가 다음 단계 진행을 하면 숫자로 알아서 수정이 됩니다. 시나리오에서는 수식을 적어도 돼요. 아까 제가 목표값 이런 데는 절대 아니라 했죠. 무조건 숫자 적으시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식을 적어도 되는데 이렇게 이 계산식을 적었을 때 자동으로 결과적으로는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암산이 되면 암산하고요. 너무 복잡하다 그러면 암산 말고 이렇게 식을 적는데 맞게 써야죠. 10%처럼 잘못 써버리면 곤란하고요. 맞게 써야죠. 자,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두 번의 시나리오를 하고 다 만든 것을 이 시트, 현재 우리가 문제 풀고 있는 시트 뒤에 연습으로 이게 하나 나온 거예요. 보통은 다 앞에 나오다가 연습 한번 하라고 뒤에 위치시키시오 하면 요약 시트를 이동해야죠. 3번 뒤로 이동시켜 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식 쓸 수 있고요. 수식을 써도 결과 값으로 바뀐다는 거, 이런 내용은 실기에서는 굳이 신경 안 써도 이렇게 문제가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필기에서 질문할 거예요. 그래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3번. 자, 3번. 이름 정의. 자, 셀 주소를 선택해서 이름 정의 세 가지를 해놓으세요. A14번은 과목당 수강료. 자, 세 개의 셀에 이름 정의를 했고요. 가상 분석, 시나리오 관리자, 추가, 10% 인상, 변경셀 2개 있었고요. 확인. 자, 앞에 주소 말고 이름 정의한 거 나왔고, 요거는 그냥 직접 적을게요. 44,000, 다음 99만, 추가. 두 번째 거는 이따가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시나리오 이름 적고 두 번째 변경셀은 동일하고 확인.
자, 여기는 식으로 한번 적어 볼게요. 앞에 식이라서 앞에 이꼴기호를 적고 4만원 곱하기 120% 20% 인상된 값을 하라 했으니까 밑에도 90만원 곱하기 120%. 자, 이렇게 식을 적고 확인을 누르면 이름과 수식의 결과가 값으로 변환되었습니다. 메시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암산해서 48,000 적은 거랑 똑같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러 갈게요. 20% 인상을 편집 확인 눌러보면 계산되어진 거 보이죠? 네, 취소하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두 개의 시나리오를 계산했고 요약하러 갈게요. 요약. 결과 셀은 한 개였죠. 한 개. 선택. 이미 선택되어 있을 때는 상대 참조 형식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대로 두셔도 돼요. 또 클릭해서 이렇게 돼도 상관없고. 확인. 자, 그렇게 해서 시나리오 만들어졌는데 문제가 3번 뒤로 보내라 했잖아요. 그럼 시트를 그대로 드래그해서 3번 뒤에 작은 역삼각형을 보셔야 됩니다. 이만큼 마우스가 여기쯤 와 있어요. 그러면 3번 뒤에 역삼각형 자그맣게 보이죠? 그때 놔야죠. 옆으로 수평으로 그대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3번 뒤에 요약 시트가 만들어졌어요. 자, 가상 분석의 시나리오에서 자, 병합 우리가 안 해봤는 거 이건 다른 것들은 추가는 무슨 말인지 아시는 거고 삭제는 선택해서 삭제 누르면 없어지겠죠. 편집은 수정하러 가는 거고요. 아까 요약을 했고 병합은 뭐겠습니까? 병합은요 다른 데 있는 시나리오를 여기 같이 가져올 거예요. 다른 시트나 다른 파일에 있는 것을 병합해서 요 시나리오로 이 시나리오 관리자로 가져온다는 뜻이고요. 자, 닫는 거는 아실 거고 표시가 있어요. 표시는 만약에 20% 인상이 선택된 상태에서 표시를 눌러버리면 자, 여기를 보셔야 돼요. 표시를 딱 눌러버리면 이 값이 바뀌고 이 값이 바뀌어서 쫙 바뀌어서 이것까지 다 표시돼 버렸어요. 결과가 변화가 생겨버렸습니다. 실기시험 칠 때는 절대 이거 누르시면 안 돼요. 네, 누르시면 안 되고 그냥 요약 시트만 딱 만들고 하기 전 단계로 그대로 있어야 되죠. 실행 취소로 바로 되돌려 놓으세요. 혹시나 실수했으면. 그러니까 표시를 내가 마우스로 거기를 안 찍어 주더라도 무심코 엔터를 쳐버리면요. 그게 표시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되돌려 놓으세요. 실행 취소로 돌아가니까 실행 취소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통합이고요. 통합 기능 이용해서 표 1, 2, 3, 표 1, 2, 3이 뭐예요? 2025년도에 학과별로 이런 점수표가 있네요. 학과별 인증 점수가 있어요. 24년도 점수, 23년도 점수. 자, 이렇게 표 1, 2, 3에 대한 학과별 정보 국제 전공의 인증에 대한 평균을 계산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그림이 뭐냐면 25년도 표가 있고 24년도 표가 있어요. 그죠? 23년도 표가 있고 이거를 전부 어떻게 하라고요? 이쪽으로 요 표 안에 다 정리해서 넣으라고요. 이쪽으로 뭐 하라고요? 통합시키라고요. 흩어져 있는 이 자료들을 요 표로 통합하라고요. 그럼 여기에 의미는 뭡니까? 지금 평균을 계산하라 했고요. 평균을 계산하라 했고 요 자리의 의미는 전기전자공학부의 정보인증, 전기전자하면서 정보인증 요 숫자, 여기에 요 숫자, 여기에 이 숫자의 요 세 개 숫자의 평균값이 여기 적히라고요. 그럼 이 자리는요. 교육학의 국제인증이죠. 교육학의 국제인증, 교육학의 국제인증, 교육학의 국제인증 요 세 개 숫자의 값의 평균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 표가 구성이 돼야 돼요.
자, 이 자리가 교육학의 국제 인증인지 제가 어떻게 알았어요? 이 글자 보고 알았죠. 그래서 통합을 할 때도 이 첫 행에 있는 문자와 왼쪽 열에 있는 문자가 중요한 겁니다. 아까 데이터표 할 때는 첫 행에 있는 값과 왼쪽 열에 있는 값이 변화를 주는 변경 셀이기 때문에 행 입력 셀 자리 이거 어디 들어가야 되고 이거 어디 들어가야 되는지가 중요했죠. 그래서 범위 설정할 때도 요렇게 범위를 맞게 하셔야 된다 했어요. 주변에 있는 글자 같은 거 안 넣고 요걸 범위로 해야 된다 했듯이 통합을 할 때도 요 첫 행에 있는 이 글자하고 이 글자를 보고 이 글자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자, 범위 설정을 하실 때 이런 글자들 넣지 않습니다. 반드시 범위 설정할 때 요 범위 이 범위에 뭘 봐야 돼요? 첫 행 왼쪽 열 이 범위의 첫 행 왼쪽 열 이 범위 첫 행 왼쪽 열 답으로 와야 되는 자리도 첫 행 왼쪽 열 이것들이 딱딱 맞아져야 이 자리의 답이 교육학의 국제인증이라는 걸 이렇게 찾아다녀서 이걸 찾아서 여기에다가 평균을 계산을 해준다고요. 그죠? 그래서 요 값들이 중요합니다. 이거 보고 요 답을 찾아오는 거기 때문에 계산해 오는 거니까. 그리고 계산을 평균을 할 수도 있고 합계를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때그때 다르겠죠. 요 그림을 보시든지 아니면 문제의 문장을 파악하셔가지고 어떤 함수를 계산해야 되는지 보시면 돼요. 자, 그림을 봐도 알 수 있고 문제의 문장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항상 문제를 잘 보셔야죠. 자, 그러면 시작할 때 그래서 통합은 여기를 범위 설정하고 합니다. 자, 범위 설정해 보세요. 자, 범위 설정하신 다음에 데이터 그다음 데이터 도구 중에서 통합이 여기 있어요. 통합이 여기 있고요. 아까 가상 분석했었죠? 그거는 요거 세 가지가 가상의 상황을 예측해 보는 거였고 통합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계산을 할 건지 묻습니다. 우리는 평균을 하겠다. 그럼 어떤 자료를 참조할 건가 물어요. 그럼 이렇게 이 자료를 참조하라고 범위할 때 이 첫 행과 왼쪽 열을 맞춰 주시라고요. 그리고 그대로 두지 말고 추가를 눌러서 여기 들어가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블럭과 커서가 여기 있는 그대로 24년도 거를 범위하면 여기에 적혔는데 이거를 다시 추가를 통해서 밑에 넣어 주시고 또 마찬가지예요. 이대로 그냥 범위해서 추가를 통해서 여기에 이 세 개의 영역이 다 들어가 줘야 되고요. 그 다음 사용할 레이블, 문자입니다. 레이블이라는 것이 문자, 사용할 문자로 첫 행하고 왼쪽 열 우리 둘 다 문자로 쓰죠. 그래서 체크를 할게요. 그러니까 레이블 없이 하는 방법도 있어요. 레이블 없이 하는 방법도 있는데 자,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데이터는 그리고 시험에 나오는 것은 다 거의 99.9% 다 첫 행과 왼쪽 열을 쓸 겁니다. 첫 행 왼쪽 열 이렇게 문자가 들어갔다면 첫 행과 왼쪽 열을 사용한 거예요. 확인 누르면 됩니다. 그럼 다 계산했어요. 자, 이런 기능들. 자, 지금은 조그만 자료 줬지만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을 여러분들이 이 계산 하나를 해내려면 엑셀을 안 쓰고 이 통합 기능을 안 쓰면 하루 종일 해도 글자 틀리고 다 틀리잖아요. 그죠? 근데 통합 기능만 하나만 딱 쓰면 금방 답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딱 배우면 어렵다 이게 아니라 정말 편하겠다 쉽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2번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같은 설명이에요. 계속 3개의 예제를 하지만 계속 같은 설명입니다.
자, 표 2개 줬고요. 이 주어지는 데이터 표의 개수는 1개일 수도 있고요. 몇 개가 되든 어쨌든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매번 2개, 3개씩 나오다가 1개 딱 나오면 당황하시는데, 자, 여러 개가 아니라 하나여도 상관없어요. 자, 국어, 영어, 수학 총점에, 자, 요 성명별로, 사람 이름별, 성명별로 이 값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어요. 예, 평균인지는 요 문장을 보고 우리가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대로 똑같이 하시면 돼요. 자, 범위를 설정할 때 요 문자까지 그대로 쓰시고요. 범위를 미리 해놓고 통합, 평균하라 했고요. 참조 자리에 커서 딱 넣으시고 성명부터 범위해서 추가, 성명부터 범위해서 추가, 첫행 왼쪽 열 확인. 됐죠? 자, 요거는 제가 다시, 요거는 따라 하지 말고요. 두 번째 설명은 다른 상황에 대한 것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따라 하지 마시고. 자, 저는 답을 지우고 다시 하는데 그냥 보세요. 자, 그냥 이 자리의 순서와 이 자리의 순서가 어때요? 똑같죠? 자, 똑같을 때 우리가 답이 적힐 이것만 선택하고 통합에 요것만 선택했으니까 여기도 참조 자리에 요렇게 추가, 요 숫자 부분만 추가를 하고요. 문자 범위에 넣은 적 없잖아요. 그러면 레이블에 체크하시면 안 되고요. 자, 요렇게 해서 확인 눌러도 답 계산이 돼요. 어떤 상황일 때요? 요 글자와 이 글자의 순서가 똑같을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첫행과 왼쪽 열에 체크를 해준 이유는 이 문자를 보고 하라고 한 거고, 아까 방금 할 때는 그 문자를 보고 한 게 아니라 이건 뭘 한 거예요? 요 범위에 1행 1열, 이 범위에 1행 1열, 이 범위에 1행 1열. 그거 보고 똑같으니까, 순서 똑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찾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자, 그렇게 문자를 안 쓰고 1행 1열, 1행 2열 이런 식으로 해서 찾아서 계산하도록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문자 있는데 굳이 안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기시험 치거나 또는 개인적으로 하실 때도 문자 없이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럴 때 문자를 넣었으니까 이 문자를 활용하도록 참조 범위에서도 요 성명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명부터 넣으시고, 성명부터 넣고, 그리고 첫행과 왼쪽 열에 문자 있다고 가르쳐 주고, 그러면 되죠. 그죠? 순서 똑같으니까 굳이 이거 빼고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냥 항상 똑같이 하시면 돼요. 첫행 왼쪽 열에 항상 체크하는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3번에서 다시 해볼게요. 자, 3번은 데이터에 품목별, 여기 품목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품목별, 입고량, 출고량, 재고량, 요거 세 개의 품명이, 자, 그냥 마우스패드 정확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마우스로 시작하는 거, 마우스로 시작이라는 건 요거 다 똑같은 거죠. 마우스나 마우스패드 다 똑같은 거예요. 요것들의, 자, 마우스로 시작하는 거, 마우스 별표 요렇게 해주면 이 자리에 계산은 지금 이거 그죠? 이것들에 대한 입고량에 뭐 계산했어요? 합계 값을 다 넣은 거예요.
합계값을 마우스만 한 게 아니라 마우스와 마우스패드 다 합계를 계산해서 넣은 거예요. 그죠? 네. 마우스로 시작. 그럼 여기에 키로 시작. 여러분들이 넣어 보시라고 문제에서 이렇게 문장을 줬어요. 자, 블루투스 글자 똑같이 적어야 되죠. 블루투스 똑같이 적고 요거 적어주고 범위 설정해서 시작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요 3번 유형처럼 요 자리에 아무것도 안 적혀 있을 때는 문제 문장에서 무엇을 적어주라 하는 대로 뭐로 시작한다 그러면 이렇게 적고 뭐로 끝난다 하면 별표 만약에 별표 가로 끝난다 하면 별표 가라고 적고 뭐가 포함됐다 하면요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아니면 그런 말이 아니라 그냥 마우스라고 하면 그냥 마우스만 적으면 되는 거예요. 적으라고 한 대로 요걸 보고 적어주면 돼요. 근데 어떤 문제들은 뭘 적으라는 말도 없어요. 그러면 비워둔 채로 하면 돼요. 그죠? 적으라는 말조차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비워둔 채로 하면 자동으로 여기 있는 글자 종류별로 한 개씩 다 들어오게 되어 있으니까 요 문장을 참조해서 이 자리를 결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요 문제의 경우는 자, 적어주라는 말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마우스 별표 자, 키 별표 블루투스죠. 그죠? 글자 철자 똑같이 적으시고 이렇게 적은 다음에 방법 똑같습니다. 이렇게 범위해서 통합 계산은 합계를 구하라 했고요. 참조 자리가 표는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범위를 어디서부터 할까요? 자, 이 글자 보고 해야 되잖아요. 그럼 범위는 여기 품명부터 이렇게 범위를 넣어줘야 이 글자 첫행 왼쪽 열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거 넣으면 안 됩니다. 그죠? 반드시 이 첫행 왼쪽 열 이 글자들을 보고 파악할 수 있도록 자, 참조 자리에 품명부터 해서 저 밑에까지 범위에 넣어줘요. 하나의 범위만 들어가도 되고요. 근데 이런 월은 절대 안 되고 추가한 다음에 첫행 왼쪽 열 100% 한다고요. 확인. 그러면 끝이에요. 통합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자, 아까 했던 시나리오 조금 시간이 걸리고요.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피벗 테이블 조금 시간이 더 걸리는 거예요. 그죠? 통합까지 분석 작업들은 어렵지 않은데 점수 배점이 높습니다. 연습을 좀 더 철저히 해줘야 돼요. 한 개도 틀리면 안 되거든요. 네.